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축전기에서 전기를 갖다가 충전하는 걸 했는데, 이제 실제로 축전기는 C로 표시한다 했죠, 그죠? 여기에 내가 전지를 갖다가 스위치를 통해서 스위치를 따서 이쪽이 이제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해서 이렇게 이제 전화가 쌓이겠죠, 그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쌓일 거고, 여기 이제 전기장이 생길 건데, 전기가 이렇게 해서 쌓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쌓이면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 Q가 쌓였다 생각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Q가 지금 쌓여 있어요. 지금.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 되느냐? Q는 CV에서 V는 C분의 Q라는 여기에 전압이 쌓이는 거예요. 전압 V가. 그래서 전압가 지금 해서 이제 더 쌓일 거죠, 그죠? 그럼 DQ가 더 쌓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DQ가 되겠죠, 그죠? 여기 이제 Q 플러스 DQ가 되면 아래쪽은 마이너스 Q에 마이너스 DQ가 돼. 항상 두 개 더한 건 제로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이제 전압이 있는 상태에서, 그죠? 여러분들 이게 더 편할지 모르겠네. 물통이 있고 이 같은 물탱크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제 넣는다 생각해 보세요. 물을 갖다가 이렇게 쭉 채워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적을 때는 내가 이제 물을 쉽게 넣을 수 있겠는데, 물이 이제 차게 되면은 점점 뭐든지 수위가 올라가죠, 그죠? 수위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물을 처음에 줬을 때는 이제 뭐 여기가 있는 위치 에너지는 별로 안 되겠지만, 여기 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찬 상태에서, 그죠? Y가 찬 상태에서 내가 물을 갖다가 더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DM을 갖다 더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해줘야 될 일의 양은 얼마가 되느냐? DM에, 그죠? DM에, 그 다음에 G에 요 Y만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 부분. 근데 DM은 뭐가 되느냐? DM은 물의 밀도에다가 요 단면적 A에다가, 그 다음에 요 폭 dy G의 Y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로의 A의 G의 Y의 dy가 될 거고, dw는 Y의 dy가 될 거고, 요걸 내가 다 적분해 주겠죠, 그죠? Y가 0부터 H까지 해준 뭐냐면은 내가 물을 갖다가 조금씩 채워서, 그죠? 조금씩 채워서 요 H까지 물을 채웠을 때 이게 갖게 되는, 이 물이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해주는 일의 양이 되겠죠, 그죠? 이제 전체적인 일의 양이 되고,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걸 구하면 실제로 뭐냐면은 2분의 1 로 H 제곱이 되겠죠. 제로 2분의 H 제곱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자를 갖다가 채워 넣었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플러스 Q, 마이너스 Q가 되고 나면 여기 이제 전압이 쌓이겠죠, 그죠? 그럼 내가 전압을 갖다 쌓는데 플러스 Q만큼 전압이 V가 쌓이면은 V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내가 전압 Q가 쌓이면서 여기에 쌓이는 U가 DU가 증가하네. Q의 DV만큼. 아니. V의 DQ만큼. V 곱하기 DQ. DQ의 V만큼. DU는 DQ의 V만큼. DQ를 갖다 더 얹어주고, 그죠? V가 되니까. 근데 V는 뭐냐? 이게 C분의 Q에 DQ의 C분의 Q라고요. V가 지금. 그래서 DU는
여기 이제 굳이 그죠? 이거 적으면 이렇게 DQ에 C분의 Q를 갖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DU는 지금 C분의 Q에 DQ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게 QV예요. QV. DQ가 역할인 게 DQ. 그래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이게 V면은 여기에 쌓이는 전화량이 Q가 돼서 Q는 CV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Q가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적분해 주겠죠. Q가 0부터 아주 Q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C분의 1이 되고 Q의 제곱이 돼서 2분은 Q의 제곱이 되겠죠. 이 C분은 Q 제곱이 여기에 저장되야지. 자, 무슨 얘기냐? 이와 같은 배터리에 전기 용량 C에다가 V를 갖다 연결해주면 전압 Q가 쌓이는데, 전압 플러스 Q 마이너스 Q로 쌓이는데,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즉 물을 갖다 집어넣어서 그죠? 제로에서 H가 흐듯이 지금 전압이 이건 이제 물의 양이 되겠고 그죠? Q는 물의 양에 해당되지만 여하튼간에 이게 해주게 되면 여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2분의 C분의 Q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는 CV니까 이걸 대입을 시키면 그죠? 2분의 Q가 C 제곱에 V 제곱에 C를 나눠줬으니까 2분의 1 CV 제곱이 된다고요. W는 이게 2분의 1 CV 제곱. 안 그러면 C분의 2 C분의 Q 제곱이라든지 두 개 같은 값이에요.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축전기 개념의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을 갖다 더 많이 써요. CV 제곱. 전압에 비례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H 제곱에 비례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높이에 해당되는 게 실제적으로 요 뭐죠? 전압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이 비슷한 애가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놓은 게 이거죠. 그죠? 스프링 상수 K고, 그죠? 이걸 갖다가 내가 잡아 늘리면 X만큼 늘리면 그때 이제 필요한 F가 얼마냐? KX가 되죠. 그죠? 거기서 내가 DX만큼 더 늘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DX만큼 늘릴 때 해주는 일의양 DW는 힘 곱하기 DX가 될 거고, F는 KX죠. 그죠? KX, DX가 될 거고. 이걸 갖다가 몽땅 다 제로에서 이걸 갖다가 X가 제로부터 시작해서 쭉 늘린다면 이게 제로부터 1이 돼서 2분의 1 KX 제곱이 되죠. 그죠? 요거 비슷한 애죠. 그죠? 요거 비슷한 애. 지금 전화를 갖다 충전시킬 건데 지금 Q가 제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Q만큼 충전을 시켜 나면 이제 전압이 생기죠. 그죠? 이게 이제 C분의 Q만큼 생길 거고, 여기다가 내가 DQ를 갖다가 더 얹을 거예요. 그러면 DU는 U는 QV에서 DQ의 V가 되죠. 그러면 DQ의 C분의 Q가 되고, 이걸 갖다가 내가 적분해주는 거. Q가 0부터 라지 Q가 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충전되는 데까지, 그죠? 이거 아까 말했죠, 그죠? 물이 쭉 차오르듯이 전화도 쭉 차오르는 거죠, 그죠? 여기에 가서 쭉 충전되는 거죠. 스프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 적분을 알면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쓰이는 게 이제 제세동기와 전압 에너지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제세동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일반 그 법적으로 이게 AED라고 자동 제세동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세동기 이제 제세동기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심장이 뛰는 원리는 뭐냐면은 이 심장이 있고, 그죠? 이 심장을 감싸는 근육이 있고, 그죠? 이 심장 근육을 갖다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세포에다가 전기적 신호를 준다고요. 그럼 어떤 신호에 의해서 전기가 이렇게 뛰죠. 심장이 신호가 이렇게 뛰죠. 그죠? 자세한 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이 전기적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심장이 이렇게 팍팍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이제 심장이 심실하고 뭐 심방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수축을 통해서 그제 혈액을 갖다가 쫙쫙 뿜어내죠, 그죠? 이 신호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이 전기적 신호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규칙적으로 나오지 않고 나오다가, 그죠? 이게 이상 신호에 의해서, 이상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게 이제 신호가 이제 이렇게 뛰지도 못하고 발발 뜰 때가 있어요. 이 신호가 이상 신호에 의해서.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콩콩콩 뛰지를 못하고, 이와 같이 발을 그냥 이걸 갖다 세동이라 해요, 세동. 발을 떨면서 심장이 뛴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심장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심할게 심장마비가 올 수 있는 거죠. 심장이 안 되면은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사람이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세동을 갖다가 없애던 게 해서 이걸 제세동기래요. 제세동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다 강력한 전기적 신호를 갖다가 외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전기적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전기를 갖다가 아까 말한 축전기에다가 저장을 시켰다가 한꺼번에 확 쏟아낸다고요. 그 같은 걸 갖다가 제세동기래요. 그런데 이제 제세동기가 지금 이게 이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4성 페르 4성이기 때문에 이제 100 마이크로 페르 정도 되는 이 축전기계에다가 1.2kJ의 에너지를 갖다 저장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방전될 때 600줄 지금 이게 이제 600줄이에요. 600줄 6.00 곱하기 10의 제곱인데 지금 이게 타이핑체도 이렇게 됐네요. 전기 에너지를 갖다가 2.5초 동안에 전달한다. 1.2kJ의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뭘 물었냐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저장된 에너지, 축전기 저장된 에너지 2분의 1 CV 제곱이랬죠, 그죠? 그럴 때 전압을 물었죠, 그죠? 그러면 V 제곱이 2U분의 C를 갖다가 루트 씌운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저장된 에너지를 갖다가 합의되면 이제 4670V가 되죠, 그죠? 굉장히 큰 전압이 요구된다고. 그럴 때 이제 평균되는 전력은 얼마 되는가? 이 방전되는 시간이 아까 얼마였죠? 2.5ms니까. 이거는 그냥 에너지를 갖다가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 영화라도 보면은 이렇게 판 두 개를 대고, 그죠? 이렇게 의사가 심장이 정지됐을 때, 그죠? 심장이 정지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전기적 신호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충전을 갖다가 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떼고 전기 쇼크를 탁 주면은 이게 이제 환자가 뭐 돌아올 때도 있고, 그죠? 되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무식한 짓이에요. 알고 보면은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보전압을 갖다가, 그죠? 한꺼번에 가져오게 되면 이게 그 뭐죠? 환자를 갖다 가슴에다가 이게 이제 뭐죠?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바르고 하다 보면 이게 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마비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응급으로 그 심장을 갖다가 인공 호흡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심장을 갖다가 충격을 줘서 그 뛰게 만들거든요. 호흡은 이제 입으로 마우스 대 마우스고,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은 이 심장 요 신호가 다 그러니까 멈췄던 신호가 그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에다 굉장히 큰 충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뭐죠? 그러니까 이 심장을 갖다가 인공호흡이 아니면 뭐죠? 여러분들 응급으로 이제 심장을 충격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게 가슴을 눌러주잖아요, 그죠? 눌리려면 이 정도 이제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슴에 있는 그 늑골이 있죠, 그죠?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눌러줘야 돼요, 실제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훈련 받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간단한 거죠. 그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심장이 멎었는데, 아픈 사람이, 그죠? 보통 이게 아픈 사람이 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장을 갖다 마사지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자, 그 다음에 유전체를 가진 축전기 있는데, 유전체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전기가 유도되는 물질을 가지고 유전체를 하거든요. 이게 축전기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갖다 채우는 거예요. 물질을 채우면 여기에 이제 전하가 좀 더 많이 쌓여요. 같은 전압일 때. 그 이제 쌓이는 축전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카파만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말아두면 돼요. 이거는 이 카파만큼 이 K가 아니고 카파예요. 카파. 그래서 문자 K에 해당되는 건데 카파라 읽어요. 카파. 시제로는 이제 이게 진공에 쓰고 카파를 갖다가 유전 상수래요. 그래서 C가 카파만큼 증가를 해요. 그래서 전기 용량을 키우려면 이 카파가 크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를 작게 하고 A는 늘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 강도라는 게 있는데, 방전을 이렇게 이제 견딜 수 있는 물질에 따라서 이게 이제 카파가 전기장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물질이 아까 중간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었죠, 그죠? 이게 이제 전기장에서 깨질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견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물 같은 경우는 카파가 굉장히 커요. 이게 한 75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유전 강도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기름 종류를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이제 왜 이제 유전체를 쓰느냐. 이게 이제 이 사용 이점 정도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있겠죠, 그죠? 일단은 전기 용량이 증가하겠죠, 그죠? 카파가 1보다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작동 전압의 증가, 아까 유전 강도 커지기 때문에 요 C가 얼마든지 카파가 커지기 때문에 전기 강도 커지기 때문에 여기 고전압을 걸기 때문에 Q는 CV에서 전압을 갖다 키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판 축진 같은 거 예를 들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되면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죠? 그렇게 잡아당기는 요 인력을 갖다가 지탱해 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걸 역학적으로 지탱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축전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맨을 갖다 굉장히 늘려야 되겠죠, 그죠? 간격은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잡아당기는 힘이 커지겠죠, 그죠? 거기다 이게 이제 실제로는 여기다 유전체를 갖다 끼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여기에다가 이제 종이 같은 거, 그죠? 종이도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종이가 아니고 기름 먹은 종이 집어여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면적이 넓으니까 이걸 갖다가 돌돌 말아서 쓰는 이제 축전기를 갖다 최고로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축전기를 쓰면은 너무 그 축전기 용량이 이게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요 이시름 제로가 8.58호에서 뭐 10에 마이너스 10 이상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이게. 그래서 축전 용량이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쓰는 건 어떻게 쓰냐 하면은 여러분 핸드폰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핸드폰에 들어있는 커패시터는 뭘 쓰냐면 이걸 써요. MLCC라고. 여러분들이 그 시사 공부라든지 뭐 전기 쪽은 아마 여러분들 쓰다 보면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건데 이게 이제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거든요. 세라믹 콘덴서. 이제 세라믹을 갖다가 코팅해서 그죠? 이렇게 세라믹을 코팅하고 금속을 코팅하고 세라믹을 코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직렬로 하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한 층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럼 이제 2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두 개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 놈하고 요 놈이 이제 서로 마주보는 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수천 층을 쌓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조그마한데 이게 이제 콘덴서 무시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눈에 안 보이는, 그죠? 요 MLCC가 적어도 한 100개 정도 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 크기를 줄이는데 가장 역할을 많이 한 게 실제로 이제 MLCC예요. 실제로는 여기 MLCC가 이렇게 옛날 핸드폰하고, 그죠? 지금 핸드폰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발달을 많이 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발달 속도가 제일 느린 게 배터리고, 그에 비해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엄청나게 발달이 막 빨랐고, 그죠? 그 다음 메모리도 엄청나게 빨랐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이 MLCC라 생각하면 돼요. MLCC. 그 용어 정도는 알아주세요. 멀티레이어 세라믹 콘덴서예요. MLCC.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없는데 이게 이제 슈퍼 카패시터가 또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슈퍼 카패시터라 해서 보통 이제 마이크로 페로 뭐 이렇게 피고 페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갑자기 이제 3천 페로 뭐 이렇게 들이 어마어마한 전기 용량을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주로 배터리 대신으로 전기를 갖다가 전기 자동차 이런 데서는 굉장히 또 중요해요. 또 이게 콘덴서가 의외로 보면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핸드폰에서 중요하고, 그죠? 이건 전기 자동차에서 중요해요. 물론 전기 자동차에도 MLCC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회로를 갖다 안정시키는 구실을 하거든요. 콘덴서가 아까 말했죠. 전기를 갖다 전화를 갖다가 충전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보존하는, 그래서 전압을 갖다 고르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상온에서 이제 카파손이 쭉 넣어져, 그죠? 이제 물이 이제 80 정도, 진공은 이럴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스트론트, 티탄산염 이런 보면 이제 큰 것들도 있긴 있죠,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유전 강도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제 클수록 유리하죠, 그죠? 베이크라이트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게 이제 저런 재료 많이 쓰이는 거, 폴리에스티렌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테프론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가변저항이죠, 그죠? 가변저항. 이게 이제 맨과 맨 사이에 서로 겹치는 걸, 그죠? 돌리면은 이게 이제 면적이 겹치는 면적이 늘어나면 이제 A가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C는 이 실온재료의 D분의 A에서 이 면적이 늘어나니까 C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맞출 때 쓰는 거고, 이거 이제 줄도 늘 마른 거고, 그죠? 이게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쭉 나와 있고,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실제 계산하는 거, 이거 집에서 계산하는 건 말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 원자적 기술. 이게 이제 물 분자를 예를 드는 건데, 이게 전기장이 놓여지면은 이게 한쪽으로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 같은 경우는 이쪽이 살짝 플러스 델타가 되고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 델타가 돼서 이걸 물 분자를 보통 이렇게 보세요.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델타, 이쪽이 이제 산소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어떤 전기장이 놓여지게 되면 요 플러스니까 전기장이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는 밀치겠죠, 그죠? 마이너스는 잡아당기니까 이게 회전을 해요. 이게 물 분자 이렇게 회전하게 된다.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게 올라가겠죠, 그죠? 플러스 델타 이렇게 배열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다가 전기장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게 돌아가겠죠, 그죠? 그럼 물 분자가 이래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물 분자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이제 전자레인지 있죠, 그죠?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마이크로웨이브는 이제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가 이렇게 진동한단 말이에요. 전기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진동하면 이게 이제 물 분자가 왔다 갔다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레인지 속에다가 음식물을 집으려면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던 이 물 분자들이 꼭 물 분자가 아니라 상관없이 이제 이와 같은 극성을 띠는 물질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진동을 하게 된다. 진동하게 되면은 주변 물질하고, 그죠? 주변 원자들하고 마찰을 일으킨다든지 여튼간에 이게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열이 발생하겠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음식물을 갖다가 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레인지를 갖고 음식물을 데우다 보면 굉장히 이제 전자레파가 이게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깊이 투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물 데우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유도 분극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원자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주 센 전기장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이너스가 잡아당겨 오겠죠, 그죠? 그럼 이쪽이 돼서 이쪽이 살짝 마이너스를 찔 거고 이쪽이 플러스 델타가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유도되는 것 같아요. 유도 분극이래요. 극성이 없는 물질이 이게 극성을 띠게 되고, 전기장 아주 세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었어, 그죠? 이쪽에 있는 전자들이 먼저 튀어나와요, 실제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전기가 튀어나와서 이제 방전이라 하죠, 방전. 그럼 이제 이 놓은 전자가 튀어나오고 여기를 갖다가 다시 메우면서 이제 빛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스파크 튀고 막 뭐죠? 네온사인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원리를 응용하는 거죠.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 그림은 이와 같은 이제 유전체 이렇게 분극장이 이미 일어난 것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된 것들이 임의로 막 배열되어 있다가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놓여지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전기장이 놓여지면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배열이 되고, 그죠? 플러스는 이쪽으로 배열이 되고 이렇게 쫙 배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놓이고, 그죠? 이쪽이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요 가운데는 서로 상쇄돼서 없어질 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전기장이 주어졌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이 뭐냐면은 전기장이 유도된다고 해서 이 속에는 전기장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실제로는 여기면 전기장이 놓여지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이제 전기장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뭐냐면 전압이 뚝 떨어진다고요. 전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아까 했죠, 그죠? 여기에 Q는 CV에서, 그죠? Q는 그대로인데 V가 줄어들었죠. 그럼 C는 어떻게 되겠어요?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전체에다가 이게 팽이맞춰서 유전체가 들어가면 이 C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카파 C0의 V. C0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진공에서 유전율이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 원자적 수술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제로 역할할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자레인지 원리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